오늘은 6월 17일 국가도 망할 수 있다 2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정성호 TV에서 국가도 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특히 6월 15일, 16일, 오늘 6월 17일인데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과 비즈니스를 했고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30대 초반의 젊은 사장이라 해도 아무리 분량이 나고 이슈가 있다 해도 막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의 예의입니다. 개인이 하는,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의 룰도 정치 얘기 잘 안 씁니다. 종교 얘기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막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막말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실물 경제가 거의 붕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전 세계는 거의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국제 교류도 없고 물물 교환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는 자급자족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가 망하면 사람이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굶주린 사람한테 충성을 하라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정성호 TV에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끊임없이 세금을 추징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대한민국도 세금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하물며 국가에서 개인을 상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굶어 죽인다면, 실물 경제가 파탄이 됐다면 그 체제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망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에 종사하는 제 친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문화산업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업 거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 거의 멈춰서 있습니다. 항공기 사업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줄 테니 직원을 자르지 마라, 고용 유지하라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빅 퀘스천입니다. 하루라도 연체하면 개인도 전화가 매일 옵니다. 은행에서.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날뛴다는 것은 반증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성호 TV인 저 역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은 향후에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공사가 저의 목을 조여온다는 느낌과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돌파구가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돌파구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가 실물 경제를 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발버둥치고 어려운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개인, 기업, 국가도 망할 수 있다. 그 망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특히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존하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굶주리면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극과 극,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힘든 사람은 묻지마 폭력 같은 것이 자행될 것입니다. 미국이 폭동이 일어나듯이 한국도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좀이라도 더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TV는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성호 TV를 보면서 콜을 받았습니다. 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것은 9층 몇 개 호실을 내놨는데 바로 계약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추가로 친구분이 옆에 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슈가 오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체제로 정성호 TV에서 부동산 한국을 말한다처럼 대체제인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가 계약됐다는 것에 고무되었고, 오늘 주제인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주제는 북한이 발악하고 있다. 근데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강하지 못할까? 정치 지도자라면 좀 더 강한 말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 국가도 망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저는 지금처럼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칼날을 들이대는 세무조사가 자행되는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저는 되게 슬퍼합니다. 앞에서는 지원한다고 하면서 좀이라도 돈 있는 것 같으면 세무조사를 무지막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생존을 위한, 코로나 시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세무공무원들 월급 나오니까, 자기 실적, 자기 자리가 아까우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기업 하시는 분들 세무조사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도 국가도 다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자. 세금 나오면 버텨야 됩니다. 저는 더 내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현금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망할 수 있다? 발악한다는 것은 곧 어렵다는 징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또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정성호 TV는 가상의 세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남아있는 모든 호실을 가상세계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활력을 갖게 되었고 가상세계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고 있어도 이 유튜브는 전 세계에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도 망할 수 있다. 개인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거나 안정적이면 투자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 저는 오늘 국가도 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 반드시 살아남자. 망하는 국가나 망하는 기업이나 망하는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정성호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